지난 어느 날 노년의 피카소가 스페인의 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커피 얼룩이 묻은 냅킨에 끄적끄적 낙서를 하고 있었죠. 피카소의 명성은 익히 퍼져 있었고 그를 보는 카페의 손님들은 존경에 찬 눈빛으로 피카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커피를 끝낸 피카소는 무신경한 태도로 냅킨을 구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를 보고 있던 여성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전에 낙서하던 냅킨 저한테 파세요. 돈 드릴게요. 피카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이죠. 2만 달러입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당황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작 2분 걸려서 끄적인 게 2천만 원이라고요? 그에 대한 피카소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아니요, 저 이거 그리는데 60년 넘게 걸렸어요. 그 말을 남긴 피카소는 주머니에 냅킨을 구겨놓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마시멜로우 실험을 다들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인데요.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우 하나를 놓고 20분 뒤에 왔을 때 먹지 않았다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말한 잔인한 실험이죠. 이 실험은 참으면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즉 만족 지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당장의 유혹을 뿌리치고 현재의 즐거움을 미룰 줄 안 아이들, 즉 더 오랜 시간 먹지 않고 참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이후 성적도 좋고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 경제적 지위가 더 높았다라고 나왔습니다. 사설을 하나 덧붙이자면 마시멜로우를 몰래 밑부분만 파먹은 아이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을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 실험이 말을 안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 실험의 길이는 20분이었지만 우리는 최소 60에서 80년 동안 그 20분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는 모두 즉각적인 만족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중후반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참을성이 없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찾을 때 나오는 물질입니다. 우리를 술, 니코틴, 도박 등에 중독되게 하는 것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그런 중독의 위험성이 있는 해로운 음주, 흡연, 도박, 마약 등에는 당연히 나이 제한이 있고 세계적으로 관련 법규들도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파민을 방출시키면서 나이 제한이나 규제가 없는 것들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SNS, 틴더, 넷플릭스, 유튜브, 당일 배송 등등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에 등장한 우리의 삶을 윤택해준다고 우리가 믿는 그런 것들입니다. 잠시만 기분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찾게 되고 집어들게 되는 것이 폰입니다. 그 폰으로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보통 인스타, 틴더, 넷플릭스, 유튜브 등에서 위안과 해피의 구멍을 찾습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은 가장 빠르고 쉬운 진통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에 중독됩니다. 도파민은 아주 중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중독된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중독을 시인하는 데는 오랜 세월과 많은 사건들이 필요한 법이죠.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리모컨을 잡고 TV에 앉아 화면 오른쪽 위에 로고가 사라지길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며 광고가 끝나고 드라마가 시작되길 기다렸습니다. 주말 저녁 예능을 보려고 온 가족이 같이 주말 계획을 맞추고 밥을 먹고 같이 보고 웃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각자의 취향에 맞는 도구로 원하는 영상을 스트리밍합니다. 매주 목요일 밤 10시마다 시간을 비워놓을 필요도 가족들과 모여 앉아 리모컨 쟁탈전을 해가며 하나뿐인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기싸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에 몰아보면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화면이 멈추고 다음 이 시간에가 뜨면 내뱉던 탄식도 지난날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쭈뼛쭈뼛 원하는 이성에게 접근하던 애타는 과정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손가락만 한 번 넘기면 끝이 납니다. 기술들 덕분에 보통 일주일이 걸려서 얻던 행복들을 몇 초 아니면 몇 분 만에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도파민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찾을 때 나오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그런 도파민을 통해서 한 달에 몇 번 느끼던 또는 일주일에 몇 번 느끼던 만족감을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느끼고 이런 즉각적인 만족에 중독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더 빨라지고 나아졌어.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 좋은 거 아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그런 보물찾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삶에서 필요한 중요한 모든 것을 보물찾기처럼 생각합니다. 즉각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느낍니다.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참을성이 없습니다. 사랑을 찾고 내가 누군지를 찾고 꿈을 찾아 나서고 내가 열정을 바칠 만한 직업을 찾고 그렇게 찾았다고 생각했다가 조금만 역경이 닥치면 아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또 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으로 마음을 달랩니다. 그리고 도파민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의 단축으로 인해서 갖게 된 여유 시간을 또다시 나의 꿈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찾는 데 쏟으며 괴로워합니다. 여기서 슬픈 사실은 우리는 결국 그것들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며 고르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며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섬겨왔기 때문에 부지런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발견이 아닙니다.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직업적 성취, 삶, 사랑, 인간관계 등은 우리의 일생을 거쳐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지 못하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서 바로바로 충전되는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고 무언가를 유지하고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여정을 위한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아니면 더 어린 친구들은 갖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저 그만두거나 버리거나 잠수 타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사랑, 우정, 직업, 삶, 자기개발, 성취 등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보물찾기 놀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더 쉽게, 더 자주 그런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루어낸 것들은 사건으로 비추어지고 찾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이혼이 보편화되는 이 시대에 30년, 40년 한평생을 같이 사는 커플들을 보면 그들은 사랑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마이클 조던처럼 위대한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꿈, 열정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것들을 만들어가며 겪는 과정입니다. 하루하루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 쏟은 노력,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춰가고 이해하기 위해 보냈던 수많은 순간들, 학교를 그만두고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 방황했던 나날들, 사람들의 조소 어린 비난을 극복해가면서 망해가는 사업을 지켜내기 위해 힘썼던 순간들, 인대가 찢어져가며 매일매일 땀과 눈물로 적셨던 순간들, 몇 시간에 걸친 훈련, 수술과 회복, 비난과 질책 등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과 싸웠던 순간들, 밥을 굶어가면서 멸시를 당해가면서도 붓을 들었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보는 것은 사건,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것은 피나는 노력들과 자신과 싸워가며 하루하루 지켜내고 만들어낸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형성의 과정, 여정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평생에 걸친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정이 결국 사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운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평생을 바친 눈물나게 아름다운 사랑이 드라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들의 사랑의 가치나 정도가 더 작아지는 것일까요? 피카소의 그림에 대한 사랑이, 그 열정이 죽기 전에 명성을 얻게 되지 않았다면 사라지는 것이었을까요? 피카소가 원한 것이 그저 자신의 예술에 대한 인정이었다면, 그에 따라오는 명예와 부였다면 노년의 피카소는 카페에 앉아 냅킨에 뭔가를 끄적거리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목표를 달성한 뒤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저 60년의 세월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고난, 시련, 가난, 역경들과 맞서 싸웠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인생은 포장되어서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빛나는 포장지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들의 피, 땀, 눈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피, 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지켜내는 과정에서 생겨났던 자신에 대한 깊고 단단한 믿음, 그리고 행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파민이 제공하는 즉각적인 만족, 쾌락에 나도 모르게 중독되고 그들의 반짝거림에 현혹되어 빛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이 불빛, 저 불빛, 맹목적으로 달려들다 부딪히고 다치는 줄도 모르고 또 다른 불빛을 찾아 떠나는 방식으로 나의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지켜내기 위해 도파민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루하루 부지런한 사랑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